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직입니다. 12월 23일 금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대단히 좋지 않습니다. 거래소가 마이너스 1.83%, 코스닥은 그보다 더 많이 빠져서 3.3% 빠졌습니다. 그래서 691인데요. 700포인트가 무너졌죠. 거래소는 2313포인트.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직전 저점까지는 아직도 많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오늘이 이제 그래프를 이렇게 보게 되면요, 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있어서 이렇게 보여드린다고 그러면요, 요게 그 6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제가 그동안에 50일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경우가 또 있었는데, 6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비슷합니다. 근데 그게 지금, 이게 수급선이죠. 중기 이동평균선. 그게 지금 이렇게 깨지면서 이렇게 살짝 흘러내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요, 이 60일선이 무너질 때 그 추세를 이렇게 보면요, 시장 상황을 보면 이때가 금년 6월 달이거든요. 60일선이 이렇게 부딪혔다가 올라서지 못하고 이렇게 무너졌을 때 상당히 낙폭이 컸고요. 이번 9월 달, 9월 초순에도 이렇게 50일선, 60일선이죠. 60일선을 올려치지 못하고 여기서 부딪혀서 이렇게 내려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렇게 좀 낙폭이 크게 무너져 내렸다. 이게 이제 수급선이라는 건데, 그런 그 전체의 큰 흐름을 보여주는 그런 지표일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이렇게 60일선을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오늘 하루만 놓고 봤을 때요, 그렇게 기분 좋은 지표는 아니다. 다만 이제 한 번 이렇게 깨진 거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오랫동안 요 60일선 위에서 이렇게 놀았던 시장이기 때문에 하루 깨진 거 가지고 단언하기는 어려운데, 다음 주 초반 시장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금년 시장이요, 12월 30일 날 끝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한 5일 정도 남아 있는데, 내년 시장을 바로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굳이 금년 말에 주식을 이렇게 그렇게 그 매물이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으로 봤을 때 지금 60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깨지기는 했지만 다음 주에는 올려붙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이제 주봉 한번 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주봉도 오늘 모양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 2년 동안 이 추세가 유지가 됐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이 추세를 이렇게 뚫고 올라가 줬었는데, 자세하게 보시면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 빨간 선 21선을 살짝 이렇게 뚫고 내려와 있습니다. 주봉이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그래프만 놓고 봤을 때 좋지 않은 모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월봉으로 보면 이런 모양이죠. 예, 월봉으로 보면 아직도 바닥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10여 년 동안 요 바닥이, 지지선이 꾸준히 이렇게 유지가 됐던 건데요, 이번에 그 지지선에서 역시나 이렇게 강하게 반등을 해줬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최근에 이렇게 월봉이 음봉이 나기는 했지만 요 추세의 바닥은 아직 유지가 되고 있죠. 이런 걸로 봤을 때 시장은 바닥은 찍은 거 아닌가, 그런 기대감을 지금 갖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이 워낙에 그래프상으로 봤을 때 모양이 좋지 않기 때문에 다음 주 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만 놓고 얘기하기는 조금 섣부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수급은요, 기관만, 어제도 그랬죠. 어제도 기관만 매수 우위했는데 오늘 또한 3천억 정도 기관들이 매수 우위하고요, 외국 애들이 한 1700억 정도 매도 우위, 개인들은 거래소는 1800억 매도를 하고 코스닥에서는 580억을 매수 우위했습니다. 코스닥이 오늘 많이 빠졌기 때문에 아마 개인들이 저점 매수로 좀 들어가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오늘 이제 나온 얘기들 중에는 이제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왜 이렇게 많이 빠지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요. 오늘 이제 우리가 눈여겨볼 대목이 금투세 이거 관련해서 지금 2년 유예 요 얘기가 지금 오늘 나왔고요. 양도세는 그대로 유지할 것이다. 이제 10억 기준이죠. 근데 금투세든 양도세든 아마 우리 그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해당되는 분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아마 1% 안팎이라고 그러는데요. 이제 대주주들, 큰 손들, 이런 분들한테 해당되는 얘기 같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제 그 비중은 적지만 금액이 크기 때문에 시장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아마 오늘 시장 빠지는 것을
금투세라든가 양도세 쪽으로 얘기를 하던데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어제 미국 시장이 많이 빠진 그 영향이 가장 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은 이제 고객예탁금인데요. 45조 3천억. 연초에 비해서 한 20조 가량이 빠져나갔다고 그랬죠. 이게 이제 가장 시장에 영향이 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1년 동안 이렇게 빠져나가는 추세죠. 펀드, 주식형 수익증권 같은 경우는 92조 5천억입니다. 그래서 연초에 보면은 한 97, 8조 정도 유지가 됐었죠. 그래서 지금 92조라는 거는 한 5조 넘게 이렇게 최근 한 달 동안에 펀드에서 환매가 들어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이제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되겠죠. 시장이 어쨌든 지금 거래 대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심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지 않은데요. 수급으로 봤을 때 고객예탁금이나 또는 펀드나 이런 쪽에서 돈들이 많이 빠져나가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다음은 이제 미국 시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시장도 어제 대단히 좋지 않았는데요. 주요 뉴스는 어제 이제 그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오히려 감소를 했다. 그러니까 이 일자리 시장에서는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죠. 이제 그러면서 연준이 그것 때문에 금리 인상 이쪽을 더 고려할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어떤 우려 때문에 시장이 어제 좀 주춤했다고 그럽니다. 지금 미국에서 나온 뉴스는 그렇고요. 그래프만 이렇게 보면은 그냥 느낌이 오실 겁니다. 다우가 어제 1.05% 빠졌는데요. 나스닥이 특히 어제 많이 빠졌습니다. 마이너스 2.1% 빠졌는데 테슬라 이런 것들이 많이 빠지면서 성장주, 기술주 요게 지금 영향을 좀 받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도 오늘 이런 영향을 좀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S&P 500 같은 경우도 어제 1.45% 빠졌습니다. 개별 종목으로 미국 시장을 이렇게 보면요. 그냥 이렇게 눈에 들어올 겁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게 어제 이제 테슬라가요. 8.8%가 빠졌습니다. 안 그래도 최근에 계속해서 이렇게 하락 추세인데 일론 머스크 그 개인 주식은 이제 팔지 않겠다 그런 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트위터 그 CEO직도 물러나겠다. 여러 가지 그 대책을 발표하고는 있지만 테슬라 쪽이 하락세를 지금 멈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게 지금 우리 시장에 가장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 미국 시장에서도 이제 아무래도 나스닥이 테슬라 이쪽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엔비디아 이런 모양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어제 3.4% 빠졌습니다. 모양이 좋지 않습니다. 반도체까지도. 애플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2.3% 빠져줬는데요. 앞에 저점이 이렇게 깨졌습니다. 그래서 아주 모양이 좋지 않죠. 그래서 미국 시장 요 영향이 오늘 우리 시장에 큰 타격을 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일본 니케이도 오늘 1.03% 빠졌습니다.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좋지 않습니다. 대만도 마이너스 1.19%, 그 다음에 이제 상해 마이너스 0.51%, 다 모양들이 좋지 않죠. 항생, 홍콩 지수도 마이너스 0.5%. 그래도 그나마 홍콩 지수가 모양은 그런대로 제일 나아 보입니다. 그래서 아시아권 전체에도 어제 미국 시장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시장이 영향이 가장 컸던 거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네, 오늘 시장이 대단히 좋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지표들도 최악의 그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종목들도 오늘 이 판을 보시면 오른 종목이 딱 한 종목이 있네요. 덴티움. 제가 깔아놓은 판에서는요. 근데 그나마 이제 오늘 나스닥 선물이 지금 0.05% 지금 플러스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가 오늘 조금 긍정적인 지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종목 말씀드리기도 오늘 좀 미안할 정도로 전체 시장이 이렇게 좋지 않은데요. 제가 그동안에 이제 오늘이 주말이기 때문에요. 그동안에 말씀드렸던 종목들 그래프만 한번 이렇게 쭉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오늘 덴티움이 플러스 0.22%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래프 모양을 이렇게 보면요. 꾸준히 이렇게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죠.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오늘 4.7%가 빠져줬는데요. 어제 이제 그 강성구 펀드 여기에서 앞으로 경영 쪽에 자기들이 좀 간섭을 하겠다. 5% 지분 이제 확보를 해가지고 이제 3대 주주라고 그러죠. 그래서 어제 이제 그런 내용 때문에 어제까지 이렇게 많이 올랐었는데 오늘은
좀 이렇게 좀 주춤했습니다. 근데 오스템 임플란트는 앞으로도 이렇게 위아래로 굉장히 변동성이 심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그 뉴스를 많이 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추세는 이렇게 제가 보기에 살아 있어요. 그래서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는 1위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고요. 1위 기업이죠. 임플란트 관련해서. 중국에서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시장 점유율 1위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임플란트 업체고요. 이제 최근에 말이 많았기 때문에 주주 배려 차원에서 아마 강성구 펀드에서 이렇게 개입을 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아마 여러 가지 뉴스들이 나올 텐데요. 그런 것들 면밀하게 살피다 보면 매수 기회, 매도 기회가 많이 주어질 만한 종목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최근에는 많이 올랐지만요. 오늘 이렇게 많이 빠져줘서 사고 싶은 사람들한테 좀 기회를 주는 것 같아요. 덴티움은 여전히 이렇게 추세가 좋습니다. 지금 중국 임플란트 시장 같은 경우는 꾸준히 한 20-30%씩 매년 이렇게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덴티움 같은 경우도 매출액의 절반 이상이 지금 중국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근데 꾸준히 매출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그래서 덴티움은 오스템 임플란트하고 함께 제가 이렇게 같이 추천드리는 종목인데요. 오스템 임플란트가 조금 이렇게 위아래로 변동폭이 좀 크다고 그러면 덴티움은 이렇게 꾸준하게 양봉을 내면서 안정적인 그런 맛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요, 하이브가 오늘 이제 보합에 끝났는데, 아까 덴티움하고 비슷하게 하이브가 아직은 이 그래프로 봤을 때 추세가 여전히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추세가 깨지지 않고 잘 버티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하이브는 이제 시총이 한 7조가 넘는 기업이기 때문에 대형주 반열에 올라 있죠. 그렇지만 최근에 이 그래프 모양이 상당히 안정적이다. 우상향하면서 바닥을 조금씩 높여가고 있는데 매물로 봤을 때 요 매물 집중대를 벗어난 주식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굉장히 이렇게 짧아요. 매물이. 거래가 없이 이렇게 쭉 빠진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하이브는 내년에 좀 기대를 해봐도 되는 거 아닌가. 금년에 이제 BTS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얘기들이 많았는데요. 그 정도 악재는 이제 다 반영을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하이브 그래프로 봤을 때 좀 눈여겨봐야 되는 주식이 아닌가. 덴티움도 그렇고 하이브도 그렇고 그래프 이 추세가 아직은 살아있어서 오늘 시장이 좋지는 않지만요. 같이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대동이라는 종목, 예전에 아주 제 어릴 때 경운기 만들던 회사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트랙터를 만들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미국 수출이 요새 잘 되고 있다고 그럽니다. 소형 트랙터들, 여기 이제 코로나 이 국면에서 집에서 이제 이렇게 취미로 농업을 하는 분들이 많이 이 소형 트랙터들을 사면서 대동이 수출을 많이 했다. 그러면서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실적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면은요, 실적이 이렇습니다. 작년에 보면은 영업이익이 382억인데요. 금년에 626억이 될 것으로, 그러니까 거의 2배 정도 늘어나는 거죠. 이제 수출이 잘 됐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코로나 국면에서 대단한 거죠, 이 정도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보시면 우상향하면서 이렇게 단단하게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약간 빠지기는 했지만요. 이 추세가 지금 살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들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런 종목들은 실적도 같이 수반하기 때문에 내년에 연초에 이렇게 좀 각광을 받을 그런 주식이 아니겠나. 또 이렇게 매물대를 보면요. 대동도 요 매물 집중대 여기를 지금 살짝 이렇게 벗어난 느낌이 있어요. 그러죠? 그러다 보면 그 위로는 매물대가 그렇게 길지가 않다. 수급면에서 지금 이 고비만 넘긴다고 그러면 괜찮아 보인다. 내년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SPG. 이렇게 좋지 않은 시장에서요. 그래도 이런 종목들이 좀 마음 편히 이렇게 담아둘 수 있는 종목 아닌가 싶습니다. 요 추세선이죠. 또 이렇게 이어보면 요런 추세입니다. 굳이 이렇게 이어본다고 그러면요. 요 파동이 잦아들어서 지금 요 한 점에 이렇게 모아졌죠. 원추형인데 원뿔형이라고 그러죠. 원뿔형에서 이렇게 파동이 잦아들면서 한 곳에 모아질 경우는 위로든 아래로든 큰 폭의
그 방향 전환이 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요. SPG 같은 경우는 로봇 관련 대표주이고 또 실적도 수반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저는 아래쪽보다는 위쪽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그러면 가격상 지금 정도가 좀 사기에는 적당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년 시장을 대비한다고 그러면요. 로봇 산업은 또 내년에도 꾸준히 이렇게 간간히 얘기가 되면서 시세를 좀 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SPG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요 가격이라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요거 22,000원에서 지금 17,000원까지 왔는데요. 지금 들어가도 부담이 없는 가격이 아닌가 그래서 부담 없이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에는 이제 호텔신라도 최근에 아주 야무지게 가고 있습니다. 아주 제가 예전부터 호텔신라는 추천을 했다가 고생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 이제 거의 그 매수가 위로 이렇게 살짝 올라와 준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제 기관이 한 16만 주, 최근에 기관들이요 이렇게 많이 사고 있고 외국 애들도 이렇게 매수 우위하고 있는데 호텔신라는 수급면에서 지금 공매도가 전체 종목 중에 2위에 오를 만큼 공매도가 많았던 주식인데요. 지금 굉장히 크게 이렇게 상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매수세들이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호텔신라를 밀어 올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면세점은 좀 어렵지만 이제 상황이 코로나의 상황이 많이 좋아지면서 호텔 쪽은 실적이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지금 코로나 상황이 내년에는 지금보다는 좀 더 나아지겠죠. 리오프닝 관련해서 호텔신라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꼽아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가격으로 보면 지금 단기 이렇게 많이 급등한 것으로 보이지만요. 가장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 요 매물 집중대를 아주 힘있게 이렇게 뚫고 올라와 줬어요. 그러면서 여기 위로는 매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몸이 좀 가벼워진 주식이다. 지금 이제 단기 많이 오른 것 같지만요. 주봉으로 보면 아직도 아직 바닥 수준입니다. 그러죠? 이제 이렇게 바닥에서 살짝 이렇게 올라오는 정도거든요. 예전에 사신 분들은 아직도 많이 물려있는 그런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가격 면에서는 아직도 부담이 없다. 그래서 좀 이렇게 추첨하면 들어가도 되는 종목이고 지금 물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물려있다고 그러면 굳이 지금 팔 필요는 없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한중 관계가 그런대로 예전보다는 조금 호전되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저번에 이제 정상회담도 있었고 최근에 한중 외무장관 회담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영화 쪽 이런 쪽도 지금 많이 풀리고 있고 그 중에 이제 눈에 들어왔던 얘기는 어쨌든 그 시진핑 그 방안 이것도 그 외무장관 회담에서 언급이 됐다고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당장의 실현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아 보이지만 만약에 또 실현된다고 그러면요.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종목 그동안에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던 종목 중에 그래프상으로 좀 부담이 없고 여러 가지 실적이나 이런 것이 뒷받침이 돼서 내년을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종목들 몇 개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장이 전체적으로는 좋지 않습니다. 특히나 미국 시장이 저렇게 좋지 않은 경우에 우리 시장만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힘겨워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행히 오늘 이제 미국 나스닥 선물이 약간 플러스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미국 시장이 좀 플러스가 난다고 그러면 다음 주 초 이제 우리가 한 5일 남았습니다. 폐장되기까지요. 한 5일 동안에 크게 그렇게 밀리는 시장은 아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며칠 남지 않은 이제 금년 우리 시장인데요. 여기서 팔기에는 조금 좀 주저되죠. 좀 아깝기도 하고요. 그래서 다음 주 초 시장을 좀 지켜보면서 시장을 이렇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만 마치고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